정년퇴직 후 자랑 한마디 30년 친구들이 단체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1. 서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래요. 정년퇴직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색하게 웃던 분 많으시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평생 일터에서 누군가의 상사, 팀장님, 전문가로 불리다가 이제는 그 이름표를 내려놓고 그냥 나로 돌아가는 시점. 기분이 홀가분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허전한 그 순간 말이에요. 회사 사람들과 작별하고 느긋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며칠 지나면 그 여유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깼다가 막상 할 일이 없어서 소파에 멍하니 앉게 되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사람 관계입니다. 퇴직 후에도 잘 지낼 줄 알았던 30년 직장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고 단톡방에서 조용히 빠져나갈 때의 그 허전함.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역시 사람은 일로 묶인 거였구나라는 씁쓸함이 밀려오죠. 하지만 이건 단지 친구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편이에요. 그리고 그 재편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이 외롭고 허무해질 수도 새로운 전성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관계 시간 삶을 새롭게 세우는 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 사례 퇴직 후 1년 친구보다 나를 다시 만난 시간. 김영수 62씨는 은퇴 후 1년 동안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퇴직 첫날엔 회사 동료들이 술자리를 열어줬고 다음 주엔 고등학교 친구들과 골프 약속도 잡았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직 현직에 있으니까 나랑 대화 주제가 달라요. 나는 여행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들은 인사이동이니 실적이니 그런 이야기뿐이죠. 결국 김 씨는 스스로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그때 느꼈던 공허함은 꽤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왜 계속 그 사람들과의 관계만 붙잡고 있었을까? 퇴직한 건 나인데 나 스스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생각은 안 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지역 도서관 인문학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거기서 만난 60대 동년배들과의 대화는 훨씬 깊고 편했습니다. 누가 직책이 뭐였는지도 얼마나 벌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죠.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난 기분이에요. 회사 밖에서도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핵심 포인트. 은퇴 후 인간관계의 핵심은 연결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나와 맞는 관계의 질을 새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직장 중심의 인맥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관심사 기반의 관계로 채워야 합니다. 3. 사례 돈보다 루틴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박선자 59씨는 교사로 30년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이제 평생 여행이나 다녀야지라며 유럽행 비행기표를 끊었지만 여행을 다녀와도 마음이 허전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할 땐 늘 다음 학기, 다음 학년이 있었는데 이젠 시간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녀는 결국 매일의 루틴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동네 공원 산책 아침 독서 30분 오전엔 봉사활동 그리고 오후엔 손주 돌보는 일정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놀랍게도 마음이 한결 안정됐습니다. 이젠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필요로 하게 됐거든요. 핵심 포인트. 은퇴 후에 가장 큰 위험은 시간의 무질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할과 리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틀이 사라지면 심리적으로 흔들립니다.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자존감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4. 사례 퇴직금보다 중요한 건 나의 재능 자산이더라. 정재호 64씨는 대기업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퇴직 후엔 이제 돈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몇 달 지나니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기술자였는데 이제 그 기술을 쓸 곳이 없더라고요. 돈은 있어도 쓰고 싶은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중학교에서 과학실험 봉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학생들에게 납땜과 회로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나갔는데 애들이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돼요? 묻는 걸 보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그 경험을 살려 지역 청소년 대상 메이커스 강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퇴직금보다 값진 게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더라고요. 핵심 포인트. 퇴직 후엔 직업이 사라지지만 재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재능을 사회와 나누는 순간 새로운 의미와 소속감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5. 은퇴 후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 나와 그들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 퇴직 후 친구들이 갑자기 멀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의 시간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성과, 경쟁, 목표의 세계에 있고 은퇴자는 관계, 여유, 의미의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단계의 차이예요. 그래서 억지로 과거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이제는 각자 다른 속도로 걷는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 대신 새롭게 맞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 봉사단, 평생교육센터, 작은 사회단체 등은 이 시기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에요. 거기서는 직함도, 나이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현재를 존중하고 비슷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6. 은퇴 준비의 핵심 3가지 관계, 루틴, 재능. 이제까지 사례로 본 내용을 정리하면 은퇴를 잘 준비하는 핵심은 딱 3가지로 압축됩니다. 1. 관계 재구성. 퇴직 후 인맥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보다 어떤 대화가 나에게 힘이 되는가를 아는 것. 새로운 인간관계는 이해받는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루틴 세우기. 아침 기상, 운동, 독서, 취미, 봉사 등 일정한 루틴이 삶의 균형을 잡습니다. 하루 계획이 있으면 불안이 줄고 자기 효능감이 회복됩니다. 3. 재능의 사회화. 평생 쌓아온 기술, 경험,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찾으세요. 그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존재감의 회복입니다. 7. 마무리. 퇴직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다. 정년 퇴직 후 자랑 한마디 했다가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다. 이 문장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엔 슬픈 결말 대신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습니다. 퇴직은 나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 회사에 빌려줬던 나를 되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다시 나 자신을 위해 또 세상을 향해 쓸 차례죠. 친구들이 단체방을 나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시간이에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진짜 은퇴 후의 인생이니까요.